이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말 많거든요.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민주당 욕 되게 많이 합니다. 자, 형이 또 오실래요? 여상규 판사님이나 나경원 판사님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됐던 관례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판사님. 예, 홍계 판사님이요. 방송국 부서 코로나 방통아. 윤석열 총장 신뢰하냐 물음에 아직 신뢰한다는 그 쉬운 말을 안 하고 빙빙 돌려서 결국 신뢰 안 한다, 나 삐졌다는 말씀을 되게 오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법무부에서 검사장 인사 발령 나고 직제 개편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사실 대통령에게 있다, 이 말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셨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일 때 했던 이야기 그대로 지금 인터넷에 다 떴습니다. 기존에 관행대로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하는 거 없애겠다. 민정수석일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왜 대통령 되니까 인사권 대통령에게 있다, 이 말은 도대체 왜 바꾸는 겁니까? 검찰이 검찰 권력을 가지고 너무 뛰고 날뛰니까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지금 뭐 김웅 검사가 사표 내서 무슨 뭐 검찰이 전체적으로 검란처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한두 명의 의견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지방은 다 날려버리자. 감봉된 제주도로 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산으로 가라. 제주도 아무나 오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갔습니까? 지금 몇몇 검사들이 그게 보복이든 좌천이든 좌천됐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되면 그게 검찰입니까? 지금 검찰 조직이 2,800명의 검사가 있는데 몇 명 좌천됐다 그래서 되겠네. 정권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면 되겠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 인사에서 내용이나 절차가 매우 거칠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여야 모두 왜 갑자기 나 응원해. 한동훈 부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음. 그때는 영웅 대접하다가 지금은 날려버리고, 사석에서 한동훈 부장이 이런 말 했대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바뀌었다. 직제 개편하면서 특수부 조직이나 지금 증권 수사하는 금융합동수사단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일반 서민이 금융범죄 합니까? 아닙니다. 증권범죄 같은 거대 범죄에 연루되는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이번 법무부의 직제 개편에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누굴 신뢰하느냐, 누가 누굴 좋아했다 싫어하느냐,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대학 동아리도 아니고 직제 개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괜찮아요, 특수수사가 그러면은 그 한동훈 검사가 없으면 난리가 날 것인가? 부서를 왜 그건 또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쪼개내는 것이죠. 거지? 지금 지금 수사가 없어졌어요? 수사가 근데 지금 증권 수사단은 없어졌죠. 그럼 아니요, 수사 그거는 능력이 직제 개편에 상실되죠. 관한 얘기고요. 지금 현 정권을 향한 수사가 계속 인사만큼 이어지고 강력한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 개혁은 왜 안 하냐? 정부에서 말했던 지방자치경찰제, 정보경찰 분리시키는 거. 지금 경찰의 권력이 이제 너무 비대해서 무슨 공안 경찰 국가가 될 우려가 있어요. 자영당의 반대에서 발의 경찰 안 되지 같은 않았나? 경찰은 보통 정권의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국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인사 개편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여파로 김웅 검사가 사직서를 낸 거고요. 양홍철이었나요? 성함이? 누구요? 그 참여연대에서 아, 네, 뭐.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 그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시던 한번 분이 사직서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검찰 개혁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하셨거든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수사 종결권까지 경찰에게 모두 다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피해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사를 마음대로 경찰이 종결하게 된다면 그 악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모든 법안이 처음부터 탄생 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백분 토론 잠깐 출연했을 때 그 그린지혜가 유시민 전 장관한테 물었었죠. 공수처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60% 정도만 돼도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60.1이었던 65.1이었던 무조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없었던 것을 새롭게 개혁하기 때문에 바로 탄생하자마자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도 나쁜 짓 많이 했죠. 자기 식구 감싸주고 정치편에 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구타, 고문, 강금 예로부터 진중권 전 교수도 이 말 하더라고요.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악행은 경찰 조직이 많이 저질렀고요. 형사사건 한번 접수해 보셨어요? 제 지인이 피해를 입어서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 피해자로 형사사건 진행되고 있는데 복장이 터져서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검찰의 권력 줄이는 건 좋은데 경찰에게 너무나 과중한 권력을 줌으로써 그 직접적인 피해를 다음 조정이 될 때까지 국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 피해받을 국민들한테 이거 괜찮은 거니까 좀 참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정치인의 태도입니까? 근데 왜 안을 수정 안 하셨습니까?
그 자유한국당도 잘못한 거죠. 전략적으로 미스였던 거죠. 요걸 헤드라인 따서 자유한국당 잘못한 잘못했다. 거죠. 한국당은 많이 해. 황교안 대표 비판도 하고. 나 다시 봤어. 사람을 다시 봤어.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아이폰 바꿨잖아요. 난 내 팔로 필요 없어. 범죄와의 전쟁 누구죠? 박도원 씨 나왔던 검찰. 그 검찰도 들어가면 다 사람 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두 것도 아니에요. 검찰이 그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죠. 8차 모방 사건. 경찰이 잘못한 거잖아. 경찰이 잘못해서 허위에 의해 자백이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무시하고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은 거기서 제동을 걸었어야죠. 그 검찰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행령은 뭐 대통령이 이게 하는 뭐 자치 경찰이잖아요. 전 정보 경찰 독립시키는 거라고 봐요. 지금 국정원에서도 수사와 정보 정보를 나누는 과정. 기능이 없어졌죠. 검찰 같은 경우도 정보 파트 거의 다 직제 개편으로 줄였죠. 그럼 경찰이 각종 세평이나 정보를 다 독점하게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는 건 왜 정보경찰 데리고 있으면 황운하 전 경찰청장처럼 선거 개입도 하고 우리가 써먹기 좋으니까 그건 아직 굳이 안 확정되지 하는 않았습니다. 거지. 안 하고 싶은 거지. 확정된 부분이 그리고 아니에요. 한국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왜냐하면 짬짬이를 하는 거야. 정권 입장에서 누구야? 정권을 만약에 우리가 잡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 비대해진 경찰을 우리가 활용하기 쉬워지니까. 예찬님 녹색당 오실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됐고요. 그러니까 뭐 황운하 경찰청장이 출마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본인이 출마하고 싶으면 저는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나 함영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면 그 당시 고래고기 수사 무마했었던 검찰 캐나다 유학 갔다 돌아오신 분 인천인가 대전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부터 인터뷰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완전히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인데 이 국면에 여러 경찰들이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나온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딜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는 의심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영국당 오실래요? 네? 싫어요. 울산 경찰청장까지 하셨다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울산에서 지역구 활동 한 15년 하세요. 보통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바닥부터 계속 갈고 닦아 오시면 되지. 지금 이 국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민주당으로 출마한다? 저는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청년으로서 비판하셔야 돼요. 아니 뭐 본인 출마한다는데. 저쪽도 낙하산이라. 여기 낙하산이라. 어쩌다 바로 공천받아버리고 낙하산. 여러분 예비 경선 거쳤습니다. 지금 사법부 판사들도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판했던 판사들이 더불어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선거에 출마하겠다 출사표를 열어 던지고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 담당하고 있는 판사도 한국당으로 출마한다고 보는데 저는 사법부 판사들이 일정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건 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시킬 수 있는 민주당으로 가든 한국당으로 가든 굉장히 안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유예 기간 없이 그냥 바로 뛰어든 거. 사실 뭐 이 방송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교수는 왜 이렇게 철밥통이냐, 나갔다 들어와서 바로 복직하냐 이런 부분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검사나 판사 다 똑같다고 우리 여상규 판사님이나 나경원 판사님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됐던 관례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판사님. 예, 박범계 판사님이요. 네. 그래서 우리 양쪽 다 우리 여상규,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사실 뭐 기자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KBS 민경욱 대변인 한결의 김희경 기자님이요. 한결의 기자님은 유예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MBC에 누구 없나? MBC 건드리지 마. 월급 받으면. 여기 출연하면 MBC 건드리지 마. 갑자기 좀 슬퍼지네요. 왜요? 검사 출신 사람 정치권에 데려다 쓰고 뭐 경찰 출신 사람 데려다 쓰고 하면 사실 국회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뛰어난 엘리트가 꼭 아니더라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장 같은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엘리트 특권들이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퍼뜩 드네요. 그동안 모든 국회가 판사,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다 해먹었어요. 대학 교수 출신들이나 가끔 기자들 양념처럼 끼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잘 돌아가고 여러분 만족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사표를 밝힌 현직 판사 4명 그리고 한국당으로 하겠다는 사람 1명 이 4명과 1명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문호를 열어주는 정치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 당이 싫었으면 한 명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주소인 것 같고 선거제 개혁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 자유한국당만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탭은 누가 쓰셨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네요. 우리 블루 창석한테 제가 추간지심이 느껴져요. 아니 nepal 가야 이렇게 돼. 여기 와서 nepal 조국 가야 돼. 장관 맨날 방어해주고 검경 사건 조정 방어해주고 다 방어해주고 결국 와서 인사 그 뭐 검찰 출신 경찰 출신 다 해주고
떨어지고 자기는. 내가 해주는 게 없어. 내가 해준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청년 나는 험지로 나갔기 정치인들의 때문에. 기회입니다. 지금 각 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버려져요. 나는 내 말로 나왔습니다. 제 말로 저는 나왔어요. 블루 창석 지금 각 당에 그 진보든 보수든 할 거 없이 각 당 청년 정치인들 만나면 속에 울분이 쌓여 있어요. 제가 심지어 지난번에 그 진보 보수 청년 테이블에 갔었는데 토론회 테이블에 갔었는데 우리공화당에 있는 청년분이랑 마음이 맞았잖아요. 거기에서 꼰대분들의 마크레 치여 스파를 산다고 아니요 꼰대분들의 치여 산다고 내가 정말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조국 전 장관 옹호하고 지금 이준석 전 최고한테 내팔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말 많거든요.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민주당 욕 되게 많이 합니다. 저 민주당에서 제발 블루 창석을 제명을 해주던가 해당 행위자로 어제 보니까 TV조선 나오더라고. 그렇게 TV조선 싫다고 하던 사람이 TV조선 나간다고요? TV조선 나왔어요. 어제 나랑 만났어 TV조선에서. 아 진짜? 좋은 방송인 것 같더라고. 나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고 이러더라고요. 예전과 좀 달라져서. 다 적으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예찬 그렇지, 잘. 씨. 제가 보니까 약간 각각 지금 보니까 각각 매기려고 지금 쓴 것 같은데. 우리 진짜 사이 안 좋다. 어쨌든 이런 좋은 얘기 하시는 분 원내에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지를 수 있거든요. 이번 국회 21대 국회에 꼭 원내로 진입하셔서 원내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당 그린지 화이팅. 오늘 예찬님의 합리적인 모습과 정의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제 안에 있는 편견이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녹색당에 오시면 하는 바람으로 그린 예찬을 적었습니다. 2번 주나요 그러면? 네? 비례대표 2번 주나요? 1번 줘, 1번 줘. 공천권 없어요. 당사 지어줄 거야. 우리는 당원들이 다 뽑는데 한국당 출신인데 녹색당으로 왔다? 분명히 당원분들이 반기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 당적을 가졌던 적이 없어요. 여의도 연구원에 계셨다면서요? 네, 그 아니,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에 계셨는데 녹색당으로 왔다?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와! 블루 창석 웰컴 투 TV 조. 블루 창석 좀 도와주세요. 마음에 없는 이야기 하려고 얼마나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토항 여기까지 할게요. 방토항 안녕! 다음에는 자 이제 TV 조선 갑시다. 나 지금 고생 있어. 다음 방송 TV 조선이야. 거부해야지. 학생했잖아. 학생했잖아.